사람들이 동료, 이웃, 친구 등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비즈니스맨처럼 행동한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사실 많은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시장의 이데올로기가 남녀 사이의 애정을 상품으로 바꾸어 사랑과 성을 변질시켰고, 따라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다음 여기에서 내가 얼만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명한 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만은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을 두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결혼 프로포즈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남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포트폴리오를 잘 간추린 다음 이것을 여성에게 제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나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네요. 사실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 잠재 소득, 학력, 가족 관계 등 서로의 자산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냉철한 물질주의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매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보게 되면 실제로 둘 사이에 좋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커플들 사이에서 서로를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서로에게 아주 잘 맞고 상대방은 나를 필요로 했고 자신을 존중해줄 사람이 필요했으며 나 또한 그 사람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애정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까지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거래라고 여겨질 만한 남녀 관계 속에서도 사랑은 충분히 꽃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랑, 지위, 정보, 재산, 재화, 서비스 등 6가지의 범주의 자원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인간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자원을 교환하는 경향이 있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돌려주고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으면 도움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게 포옹, 칭찬, 강의 노트 등 친구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여기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사랑에는 사랑으로, 봉사에는 봉사로 보답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호성 규칙이 예외일 때가 있죠. 연애 상대를 찾을 때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것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욕구, 즉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상대방에게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고 유쾌하게 대하고 미소를 짓고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달콤한 소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고 솔직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받는 방법이죠.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카네기의 조언을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평가자를 가장 좋아하지만 평가자의 동기를 의심할 때는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연구 결과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에 대한 남들의 칭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받는 칭찬의 근본 원인에는 나의 능력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칭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건 우리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의 견해에 감사를 표하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일 때는 비판적인 사람들을 더 존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쾌하더라도 더 지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이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부정적인 리뷰를 쓴 사람을 더 지적이고 유능한 전문가로 본 반면 긍정적인 리뷰를 쓴 사람은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룹 구성원에게 더 끌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룹 구성원들과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유쾌하고 친절하며 세심한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사람, 자신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배울 수 있는 지능, 지식, 학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성관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덥석덥석 만나지 말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똑똑하고 우월한 사람을 연애 파트너로 선택할 때 판단과 비판을 받는다는 느낌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면 한 파트너는 존경하고 다른 파트너는 존경받는 비대칭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비대칭은 나중에 분명히 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두 파트너가 서로를 존경하면 그 결과는 긍정적인 순환으로 이어지겠죠. 우리는 심리적, 정서적, 지적, 성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는 연애 파트너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후보자는 서로의 욕구를 보완해주는 사람이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